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정책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면서 겨울 풍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가 정동영 대표, 장병환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분양원가 공개 관련 입법 예고에 대해 1년 이상 지연시킨 것은 유감스러우나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분양원가 공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40일 뒤에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제 62개 항목에 관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2012년과 14년에 걸쳐서 없애버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는 첫 번째 이 정권 들어서 첫 번째 개혁 조치가 됩니다. 진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그래서 지연시킨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행동에 나선 것을 평가합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국정감사 때 약속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반만 이행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병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전쟁으로 국회가 멈췄다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일정도 걷어차는 보수야당, 자신의 야당 시절은 있고 한 가지도 놓지 않겠다는 여당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섭단체 간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 90건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시작돼야 할 새해 예산안 심사는 소위 위원도 확장하지 못해 언제 정상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졸속 심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입장이 다르면 논쟁하고 비판하고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기합의된 일정마저 걷어차고 국회 파행을 일삼는 두 보수야당, 그리고 자신들의 야당 시절은 잊어버리고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여당 모두 문제입니다. 수도권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5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이번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에서는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쌓은 실력을 주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발표회를 통해 자치회관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함께 설계해보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강북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노인분과 소속 10개 기관의 어르신 3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우이천을 따라 왕복 2km 구간을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가을이 내려앉은 산책로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이번 걷기 대회에는 건강체조 시범을 비롯해 치매지원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마련한 체험부스가 함께 운영돼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강북구는 지역 내 어르신 인구가 5만 6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걷기 대회를 계기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벽오지에 사는 경우 문화 공연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립예술단이 이런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 수준 높은 공연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최청순 기자입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인 파주 통일촌 안에 위치한 초등학교. 전교생이 50명이 채 안 되는 곳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립극단. 맹진사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꼽출한 소문이 돌자 몸종을 대신 결혼시키는 이야기를 익살스럽게 연기합니다. 그것만은 못해요. 가쁜 아가씨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아이고야. 생각 좀 잘 좀 돌려라. 너한테 해로울 건 하나도 없을 테니까. 평소 문화 공연을 접하기 쉽지 않았던 아이들과 주민들은 극단과 함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당에서 더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몸짓에 전통악기를 같이 넣어서 한 게 제일 기억나네요. 마을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연극을 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기쁘고 이 순간이 대단히 행복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도내 31개 시군을 찾아가 공연하는 경기 문화 나눔 30일. 도립극단과 도립국악단, 도립무용단 등 도립예술단이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힘든 군인이나 노인, 다문화인, 환우들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을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경기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큰 목표입니다. 경기 도립예술단에 찾아가는 문화 나눔이 문화 공연에 목마른 도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의왕시 두발로데이 행사가 갈미한글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걷기 행사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 한마당 축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는 일도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산시 도서관이 유동인구가 많은 오산역 환승센터에 무인 도서 대출기를 설치해 편리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에 설치된 무인 도서 대출기입니다. 500여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와 신착도서,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바쁜 일상으로 도서관 출입이 힘든 시민들에게 편리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을 이제 평소에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출퇴근 시간에 언제 하시라도 이제 책을 빌릴 수 있고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독서량도 많아지고 문화생활을 즐기게끔 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서관의 이용 방법도 간편합니다. 원하는 책을 장바구니에 담아 회원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손쉽게 대출이 가능한데요. 오산시 9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할 때도 환승센터에 설치된 자가 반납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지금 회사 출장차 갑자기 오게 돼갖고 원래 책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무인 도서 대출이 있다는 안내 문구를 듣고 와서 대출을 해봤는데 목록도 되게 상당히 최신적이고 제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제 이 책도 바로 대출할 수 있었는데 대출 방법도 직관적으로 처음 하는 사람도 바로 알 수 있게 돼가지고 거의 뭐 1분도 안 되게 제가 지금 우연치 않게 좋은 책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오산시 도서관은 내년 상반기 이후 오산대역과 새마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오는 12월부터는 전자회원증을 발급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최근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자 부천시가 라돈 측정기를 무료 대여합니다. 시가 라돈 측정기를 무료 대여합니다. 최근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에 부천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라돈 측정기를 비치 시민을 대상으로 간편 대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여 희망자는 신분증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 자가 측정하면 됩니다. 대여 및 사용 관련 문의는 각 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남형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 두런두런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관내기업, 청년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런두런은 배우고 도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인, 구직난을 겪는 청년과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6일 시청 한누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청년 두런두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청년 참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와 기업, 청년, 3자 간 두런두런 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실사를 거쳐 선발한 사업장에 일할 청년을 모집해 보내고 각 사업장에 청년 1명당 인건비 연 1,920만 원과 직무교육비 연 300만 원을 앞으로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사업장은 청년들이 일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청년들은 성실히 근무해 경력을 쌓고 전문 인력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 구인난을 겪는 청년과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횡성군이 지역의 향토 산업인 횡성한우를 교육과정에 연계해 지역형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도 높여갈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최유빈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횡성한우 체험관에서는 횡성중학교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횡성한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내고장 횡성한우에서 찾아보는 일, 배움, 삶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역의 향토 산업인 횡성한우를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에 연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횡성한우 관련 미래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인데요. 횡성한우의 역사와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횡성한우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강의와 현장 견학,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한우 산업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인 학습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산업 연계형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올 8월부터 시작한 본 프로그램은 지금 4번의 현장 학습을 통해서 12월 초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유학년제의 횡성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이론과 현장 학습, 체험, 견학, 다채로운 이런 프로그램으로 융합이 돼서 실제 우리 지역의 한우 산업에 대한 먼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고장 횡성한우에서 찾아보는 일, 배움, 삶은 한우의 생산, 가공, 관광 등 전 단계에 참여하는 지역 전문가를 마을교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교육 주체 간 원활한 운영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일 횡성교육지원청에서는 횡성군과 송우대학교, 횡성중학교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을 맺은 협의체들은 앞으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교육에 적극 협력하며 횡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형 미래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학생들은 횡성한우의 사육 현장 체험을 위해 횡성 축협한우 생축장을 방문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현장 체험을 통해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한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함인데요. 명품 횡성한우 브랜드에 대한 부가가치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횡성한우 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를 좀 원래 막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를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되었고 조금 되게 횡성한우 이렇게 막 축사라 그러면 막 되게 더럽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그런 곳이라서 막 소들도 귀엽고 그래서 좀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한우 먹는 것 빼고도 약간 다른 직업도 많이 있다고 해서 약간 관심이 가게 됐어요. 저 소에 대해서 뭐 교배 방법이나 먹는 것들에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로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횡성군은 지역의 향토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세대 간의 소통, 자긍심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지역 대학과 기관들이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교육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HSTV 최유빈입니다.
강릉시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19곳을 운영하며 산불감시원과 산불 진화 차량을 배치해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성산면과 홍제동 일원의 토사 유출 지역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지역에 대한 산지 사방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속초 양미리 축제와 도루묵 축제가 11월 한 달 동안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먼저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속초항 양미리 부두 일원에서 속초시 양미리 자망협회 주관으로 양미리 축제가 개최되고 이후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는 이마트 건너편 주차장 일원에서 청호 복합자망협회 주관으로 속초 도루묵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장에서는 고소한 양미리와 알 도루묵을 신선하게 맛볼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시민 노래자랑과 품바 공연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특히 양미리가 4년 만에 풍어로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3배 가까이 증가한 5만 4천여 킬로그램의 양미리가 위판됐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보령의 대표 특산품인 조미김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2028 세계와 함께하는 보령김축제가 성료됐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김축제는 김 관련 사업의 다양한 전시 체험을 통해 판로 확대, 홍보,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령산 조미김은 서해안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좋은 원료만 선별해 최신 설비와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보령의 대표 특산품인데요. 칼슘이 풍부해 성장 발육과 골다공증에 탁월하며 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인기 선물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로 가보겠습니다. 배려와 양보의 성숙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대전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자리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전시가 11월 12일과 13일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원과 주차 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울산시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유니스트에서 송초루 시장, 정무영 유니스트 총장과 연구원 및 기업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량 복합제 고속성형기술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현판식, 테이프 커팅, 부품 성형 시연 및 연구 현장 투어, 협약 체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전국 최대의 자동차 관련 생산단지로 자동차 관련 고효율 경량 부품 소재, 대량 생산 공정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고효율 차량 경량화 부품 소재 개발 기반 구축 사업을 사업비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에 착수하고 오는 2020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독일 프라운호프 화학기술연구소 한국 분원 설립과 경량 복합제 고속 성형 기술센터 및 장비 구축 등입니다. 한편 경량 복합제 고속 성형 기술센터는 유니스트 캠퍼스 내 면적 1,634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됐으며 복합제 고속 성형 장비가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프라운호퍼 화학기술연구소 한국 분원은 이번에 준공한 기술센터에서 섬유 강화 복합제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경량화 기술의 연구 기반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로 가보겠습니다. 함께하는 한국과 러시아, 함께 여는 미래를 위한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러시아, 유라시아와의 교류를 넓혀가는 것은 물론 환동의 중심 도시 포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하고 지난 6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한러 양국 지방이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첫 번째 발걸음을 포항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포항시는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의 기본 사업이었던 낮은 하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포항 영일만항과 블라디보스톡항을 잇는 컨테이너 선박이 정기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일만항은 2020년 국제 여객구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을 잇는 환동해권 해양관광산업 중심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하나의 시대가 열리며 포항 영일만항은 북한 고성항과 나진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과 자루비노항을 바닷길로 연결하는 물류와 관광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해선 설도가 다시 이어지면 철길을 통해 북한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국방교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한반도에서 경북은 국방교역의 핵심 지역이자 한동해권 물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17개 시도 대표와 러시아 연방 9개 주지사를 비롯해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가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한러 양국 간 경제, 통상, 과학,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7일 오후 영일대 해수욕장에 마련된 한러 문화광장 오픈식을 시작으로 8일 포스코 국제관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비즈니스 포럼과 한국경제통상학회의 전문가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어 시청 대회실에서는 양국 26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지방정부 서미트가 개최됐습니다. 서미트에서는 향후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기조가 될 역사적인 첫 공식 문건인 포항선언과 공식 엠블럼을 채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상담회와 투자상담회도 동시에 진행돼 경제단체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지역기업이 극동에 진출하기 위한 기회장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포스텍 체육관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 인사와 26개 지방정부 대표단, 기업인, 기관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러 지방협력 포럼 출범식이 열려 양국 지방 간 본격적인 교류와 경제협력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러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K-팝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9일 저녁에는 포스텍 체육관에서 시민 3천여 명이 함께하는 한러 지방협력 포럼 축하 음악제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 영일대 해수욕장에 조성된 한러 문화광장에 한러 음식 교류 전시관을 비롯한 러시아 홍보관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러시아 문화를 알렸습니다. 안동시 방문단이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인 라오스를 찾아 새마을회관 준공식에 함께했습니다. 라오스 타다싱홈 마을에서 새마을회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권영세 시장을 비롯한 안동시 방문단은 준공식에 참여해 마을이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길 기원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안동시와 경북도가 함께 2021년까지 추진하는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은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으로 이룬 경제 성장과 발전의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회관에서는 새마을 교육과 농업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며 벼 직파 재배 사업 등 소득 증대 사업과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도 시행해 마을 발전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양산시가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승용차 320대를 댈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는 부산대와의 합의를 통해 실버 산악단지 15만 2,030제곱미터 가운데 14,000제곱미터 부지를 시민 편의를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실버 산단은 신도시 한가운데 있으면서 10여 년째 유휴지로 방치돼 도심 미관 훼손과 비산먼지 유발 등의 민원이 잦았던 곳입니다.
시는 내년에 주차장 추가 조성 공사를 벌여 실버 산단 개발 시까지 사용할 계획이며 임시주차장 나머지 부지는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야생화 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겨울 철새가 찾아오는 시기를 맞아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도는 순천만 등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 10곳에 차단 방역 홍보 입간판과 현수막, 탐방객 소독을 위한 발판 소독조를 설치했습니다. 또 감시 요원을 배치해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육이 밀집된 오리 농가 50곳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육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지원합니다. 취업과 채용의 기회인 2018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일 잡고 행복 잡고라는 주제로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990여 명의 다양한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구인 기업에는 우수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됐으며 기업 채용관에서는 박람회 현장에서 채용 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채용 서류 접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여수산단 GS칼텍스, LG화학 등 10개 기업 인사 실무자는 산단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들에게 채용 노하우를 알려주는 컨설팅도 제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전북총국 뉴스입니다. 무주군이 베트남에 사과 수출을 개시했습니다. 무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사 품종 5톤을 14일에 베트남에 보냈으며 총 4회에 걸쳐 30톤을 수출하고 홍콩에도 2회에 걸쳐 총 10톤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주 황인홍 군수는 무주 반딧불 사과가 해외에서도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경쟁력도 남달라야 한다라며 주요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에 무주 반딧불 브랜드를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주군은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사과 판촉 행사도 개최할 예정으로 호치민시의 빈마트와 시티마트 등 3곳에서 사과 시식과 바이어 상담, 판매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수출에 멈추지 않고 현지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것이라며 품질로 승부하면서 판로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문구의사 선양사업회가 제7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완주 비봉면 장승공원에서 고흥 유씨 일문구의사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추모 행사는 보훈단체 관계자와 고흥 유씨 종친회, 일문구 의사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문구 의사의 항일운동 활동 보고와 분향, 헌화 추모 연주 순으로 거행됐습니다. 일문구 의사는 완주 비봉면 방곡마을의 고흥 유씨 집성촌에서 배출된 9명의 의병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역사를 두고서는 마음이 다치거나 멀어져서는 아니 되겠기에 해마다 날씨 사나운 줄 알면서도 주어진 여건에 맞춰 일문구의사 추모 행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문구의사 선양사업회 유이태 회장은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역사의식과 순국선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 영상물로 인한 인권에 심각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읍시는 지난 13일과 14일에 걸쳐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 여성 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불법 촬영 집중점검 대상은 관내 여성, 아동 및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여성문화관, 청소년 체육시설 등 불법 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 내 여성 화장실 30개소입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실제로 몰래카메라가 단추, 안경, 라이터, USB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육안으로 적발이 어려워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화장실 내의 창문, 환풍구, 나사구멍 등 의심구역에 대해 정밀 탐색을 실시했으나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 및 노약자, 청소년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 및 청소년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주군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활성을 위해 발급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12일 완주군은 본인 서명 사실서 활성을 위해 12월 중순까지 발급 체험의 날을 실시해 전 부서 직원들 및 민원인들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의 이해와 장점을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금까지도 활용률이 저조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상반기 1월에서 7월 기준 전국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비율은 인감증명서 대비 전라북도 기준으로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 같은 유용한 제도를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 해결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의 1호 시민나무를 심었습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는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전주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 7기 첫 결제 사업입니다. 시는 13일 전주 종합경기장 야외공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의 범시민 참여 확산을 위한 1호 시민나무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1호 시민나무를 시작으로 향후 자녀의 출생과 결혼 등 인생에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1인 1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참여하는 전주 시민들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의 동참을 전했습니다. 천만그루는 나무와 꽃을 심어서 전주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귀한 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는 거, 그리고 열섬이나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한 도시로 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주관하는 국제탄소 페스티벌이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40개국 250여 개 기업에서 약 7천여 명의 관람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전시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하여 국제 주요 인사들과 국내외 석학, 기업인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국제탄소 페스티벌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탄소산업의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ICF 컨퍼런스, ICF 특별전시관, 탄소학기 체험공간, 전북도정 홍보관, 카보나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선보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개막식에서 이번 국제탄소 페스티벌은 세계 최대 규모 복합소재 전시회와 함께 개최돼 전북의 탄소 산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이를 계기로 전북의 탄소 산업이 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실군이 노인들의 노후를 위한 맞춤형 효심 행정을 펼쳤습니다. 19일 군에 따르면 한파가 예상되는 올겨울,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344개소 경로당에 동절기 특별 난방비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은 개소당 회원수에 따라 연간 460만 원의 운영비와 난방 복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폭염에 대비하여 냉방비 지원, 쌀 지원 등 다양한 방향으로 노인 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 개보수 지원 및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실 신민군수는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